오케이.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는 제가 지난번에 참고하면 네.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들 목록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항상 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는 네. 메이븐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컴파일 등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폴더 안에 있는 폼 파일이 되게 근간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거의 버전이나 아티팩트 아이디, 뭐 그룹 아이디 이런 거 뭐 패키징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같은 것들이 여기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개발을 하다가 이상한 게 뭐 어떤 버전 문제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면은 이 파일을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모듈이라는 친구의 뭐 여러 가지 6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뭐 configuration, client, common, compiler, examples, runtime 여기에서 examples가 결국에는 우리가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빔 어플리케이션 등등이 들어있는 폴더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example을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서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런타임으로 돌리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컨피그레이션이랑 커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컴파일러, 런타임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놓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컨피그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제가 1번에다가 적 컨피그레이션이랑 적 런칭을 얘기를 해놨는데 적 런처를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막 메인 안에 보면 뭐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메인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빔 같은 것들을 이제 돌릴 때 요 쉘 스크립트를 돌리게 됩니다. 뭐 보시면은 뭐 자바 해가지고 뭐 쉘 스크립트는 안 아시겠지만 그냥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적어도 결국엔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maven clean install을 해서 나온 jar 파일이 있을 거예요. shaded jar 파일이 있을 텐데 shaded jar 파일에다가 뭐 다른 필요한 뭐 데모 클라이언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클래스 패스, 양 클래스 패스를 이제 패스 안에다가 이제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잡 런처 여기 잡 런처가 있죠. 잡 런처를 통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리드미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 보시면은 밑에 막 해가지고 러닝 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러닝 빔 쉘 스크립트 해서 막 이런저런 아규먼트들을 이제 패스를 하는데 이때 뭐 유저 메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빔 워드 카운트 이런 거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요 잡 런처에서 뭐 셋업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일단은 뭐 셋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RPC 서버랑 뭐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값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는 리프라는 친구를 써요. 아파치 리프라는 게 뭐냐면 리소스 매니저에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것들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컨테이너들을 띄워서 얘네들을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환경을 셋업하는데 이 몇 개의 컨테이너들을 쓰겠다라고 이제 셋업을 해주면은 세팅을 해주면은 그거의 스펙에 맞춰서 이제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example resources 안에다가 우리가 executor 뭐 이렇게 해서 빔 테스트 executor resources
같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그 클러스터의 스펙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 리드미에도 있는데 여기다가 뭐 몇 개 뭐 넘버였나? 뭐 해가지고 막 15 하면은 15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캐패시티는 뭐 코어 개수였나? 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리드미 사실 찾아보시면은 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리드미 어디? 리드미 어디지? 네. 아, 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여기는 넘이구나. 넘이 디폴트 밸류가 1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쪼이고요. 캐패시티는 이제 코어 개수, 뭐 메모리는 몇 메가씩인지 컨테이너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정해주는 JSON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리프에서 그 컨테이너들을 리퀘스트 한 다음에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제 드라이버와 이벨리에이터 즉 엑세큐터들을 올리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뭐 드라이버 론처를 그래서 드라이버를 띄운 다음에 드라이버에서 이제 여러 엑세큐터들을 띄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job conf를 보면은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값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job ID, 뭐 user main class, main argument, stack directory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hort name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short name에 따라서 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리드미에서 보시면은 다시 리드미에 가서 보시면 이 뭐 job ID, dash job ID 하고 띄우고 뭐 어떤 거 하나 주고 dash optimization policy 띄우고 어떤 거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 안에서 캡처를 해서 결국에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항상 다르긴 한데 그 이거를 직접 등록하고 싶으면은 그 이런 식으로 잡 컨피그레이션 안에서 어떤 컨피그레이션들을 우리가 뭐 설정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잡 런처에서 역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위프에 있는 탕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각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를 이제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자면 런타임 마스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탕을 이용해서 받은 컨피그레이션 값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job id를 inject라는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라고만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 job id는 우리가 그 앞서 여기에서 설정해준 job id랑 똑같이 해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간편하게 그 컨피그레이션 값들을 그냥 막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막 덥석없이 붙이지 않고 뭔가 좀 클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 인젝트가 되어 있는 클래스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여기서 설정해 놓은 파라미터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네. 뭐 컨피그레이션 값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건 뭐 DB에다가 매트릭 세이브하는 것들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 RPC 서버 호스트 뭐 옵티마이제이션 폴리시가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 여기에서 디폴트 밸류가 있는데 이 형식을 보시면 대충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해서 뭐 되게 쭉쭉 보시면은 그냥 컨피그레이션 값들이 뭐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좀 빔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네모 러너라는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빔 클라이언트 점 빔인데, 빔 쪽에서 어떤 식으로 빔 쪽에서도 러너를 여러 가지를 이제 스페시파이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링크라든지 뭐 스파크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제 네모 러너를 쓰기 위해서는 요 러너를 사용하도록 스페시파이를 해주면 돼요. 즉 아까 전에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은 어, 빔, 빔 웹사이트에 가면은 저희가 빔 웹사이트에다 저희 그게 있거든요. 그 도큐멘테이션, 마이켓 스타일 해서 뭐 자바 퀵 스타트 이런 거 가면은 여기 네모가 있어요. 밑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메이븐 패키지 네모 러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런 하려면 네. 여기다가 러너에 네모 러너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모라는 시스템 위에서 결국 돌게 되는데, 그 러너가 여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모 러너예요. 여기서 이거는 결국에는 뭐 뭘 하는 거냐면 뭐 create 해서 결국엔 run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펑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비지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비지터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파이프라인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가장 간단한 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텍스트 IO,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플랫 맵, 뭐 이런 식으로 펑션들을 계속 어플라이를 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정의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파이프라인 점 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에서 그 런이 요 런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크레이트를 한번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결국에 런을 했었죠. 네모 러너를 통해서 그 네모 파이프라인 옵션 등을 이제 만들어서 러너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런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비지터, 즉 이 안에 있는 각각의 펑션들을 한 번씩 우리가 비짓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translate primitive 그리고 뭐 composite transform이 있는데, composite transform은 여러 개 primitive transform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 개를 이제 그룹핑 해놓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translate composite 하면은 이 안에 어, 뭐 트랜스레이터 점 인보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이 컴포지트 트랜스폼 안에 있는 이 트랜스폼을 결국에는 저희가 컴포지트 트랜스폼도 그렇고 프리미티브 트랜스폼도 그렇고 이것도 결국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밑에 그 트랜스레이터들을 찾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unbounded read다 아니면은 bounded read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텍스트 IO,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bounded read라는 트랜스폼이에요. 이 밑에 있는 트랜스레이터들은 이렇게 그 자바 어노테이션들로 정해놨고, 프리미티브 트랜스폼들은 여기 위쪽에, 그리고 컴포지트 트랜스폼들은 이제 여기 밑에 아래쪽에, 뭐 컴바인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혼합된 형태여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친구들은 밑에 디파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이제 프리미티브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없어요, 사실. 그 빔, 빔 오버뷰? 제너럴? 네, 요거 프로그래밍 가이드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트랜스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실 모든 빔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뭐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 있는 뭐 소스 버텍스 내지 그 오퍼레이터 버텍스라는 저희 이제 클래스죠. 이건 커먼 안에 있는 볼텍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앱스트랙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태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 비지터를 이제 보시면은 get converted pipeline 이러면은 우리의 IR 즉 intermediate representation directed acyclic graph의 그 약자인데 저희 계속 다 모든 걸 이제 다 비지테이션을 한 다음에 get 빌더해서 빌드하면은 그러면 저희의 태그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태그를 가지고 아까 전에 잡 런처에서 이제 막 셋업 같은 걸 해줬는데 그 뒤에 이제 론치덱라는 거를 이제 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데모 파이프라인 리저트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에이싱크하게 돌린 다음에 이거를 리턴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그 퓨처 같은 거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 잡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런치 대그를 이제 보시면은 런치 대그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걸 바로 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닌 방법도 있어서 두 가지 패스가 있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패스를 하면 저희가 이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메인 안에다가 아규먼트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빔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셋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주고 그 뒤는 똑같아요. 이거는 공통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드라이버가 뜨는 걸 기다린 다음에 그냥 드라이버가 떴으면 우리가 그 태그를 시리얼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다가 보내게 돼요. 지금 요거는 클라이언트 코드예요. 클라이언트에서 결국에는 그 빈 코드를 받아서 빈 코드를 우리 IR 덱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버한테 보내게 돼요. 이렇게 드라이버한테 보내게 되면은 이게 여기였고 네,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4번에 와 있는데 그 지금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버 RPC 샌더 서버잖아요. 그래서 데모 드라이버 지금 클라이언트에는 이 드라이버 RPC 서버가 이미 셋업이 되어 있어요. 즉 얘는 언제 셋업이 되면 아까 전에 그 셋업할 때 셋업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리스너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RPC. 그래서 이 핸들러를 이렇게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냈던 메시지가 어떤 거였어요? 시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론치 태그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메시지 타입이 론치 태그니까 그래서 론치 태그에 대한 리스너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론치 태그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러한 펑션을 실행을 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RPC 메시지를 이제 핸들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Start scheduling user time. 이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user application runner라는 친구를 통해서 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이제 끝났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execution 끝났다라고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user application runner를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user application runner에다 그 serialized 된 그 태그를 여기다가 런을 시키는데 이게 결국에는 디스리라이즈 시켜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덱으로 만들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옵티마이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옵티마이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스페시파이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스페시파이한 옵티마이저였죠. optimize at compile time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뭐
컴파일 타임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런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요. 런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엑세큐션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는 거고 컴파일 타임 엑세큐션은 그 하기 전에 하는 엑세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토어 제이슨, 이 제이슨 파일로 해가지고 항상 음, 항상 그 대그의 상태를 한번 옵티마이즈 할 때마다 일단 컴파일 타임에서는 옵티마이즈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계속 파일을 쓰고 그리고 런타임에서는 이제 그 피리어딕하게 결국에는 저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conf에 뭐 그 피리어드 같은 거를 정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뭐 기본값이 1초에 한 번인가? 인데 그것도 어쨌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폴리시 안에 패스들이 있어요. 즉,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시 하나의 예시를 뭐로 들까? 뭐 라지 셔플 폴리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폴리시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폴리시 빌더라는 친구 안에다가 그 레지스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패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어요. 패스는 컴포짓 패스라는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패스들을 한 군데 묶어 놓은 거고요. 뭐 리쉐이핑 패스랑 어노테이팅 패스랑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눠 놨는데 뭐 리쉐이핑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그 안에다가 뭐 새로운 벌텍스를 인서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쓰는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노테이션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할 건지 위에다가 이렇게 스페시파이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태그에 대해서 각각의 엣지 내지 벌텍스에다가 프로퍼티를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하나의 이제 릴레이 벌텍스로 가는 엣지에 대해서 푸시, 디스카드 그리고 serialize memory store 위에다가 저장하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해서 다음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줄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다음 오퍼레이터한테 미리 푸시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얘가 컴퓨테이션을 끝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풀해서 다음 오퍼레이터에서 가져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네. 그 아이언테크 지금 하는 어플라이가 네. 이게 지금 아이언텍을 컴파일을 하면서 실행이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컴파일된 아이언텍을 적용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런 컴파일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펑션을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옵티마이저에서. 여기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스페시파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각각 패스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태그를 받아서 이 태그에 어떤 뭐 액션을 행한 다음에 그 태그를 리턴을 하잖아요. 즉 이제 각 태그에 대해서 태그 이거 뭐지? 다음 태그가 되고 그 다음 태그가 되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맨 처음 태그에서 옵티마이즈드 된 태그로 이제 각각 패스를 거쳐가면서 어플라이가 되겠죠. 네. 결국엔 그럼 여기서 에즈랑 버텍스에 대해서 프로퍼티 세팅을 하는 거는 옵티마이제이션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쵸. 네. 그거를 요 스텝에서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요 스텝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이제 뭐 캐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캐싱을 할 때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 옵티마이즈드 된 태그를 옵티마이즈드 된 태그를 뱉어내면은
다시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 러너예요. 유저 어플리케이션 러너로 돌아와서 옵티마이즈드 태그를 지금 플랜 리라이터에다가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지컬 플랜을 만들어요. 피지컬 플랜을 만드는 거 자체는 IR 태그를 이제 IR 태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패럴리즘 패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거치면은 디폴트 패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실행을 실제로 시키는데 그 필요한 정보들을 인코딩을 다 시켜놔요. 그 IR 태그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패럴리즘은 뭐냐면 각각의 벌텍스를 몇 개의 태스크로 나누어서 실행을 할 것인지, 즉 뭐 어떤 맵 작업이 있다고 하면 그 맵 작업을 뭐 10개의 태스크, 10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서 뭐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몇 개로 쪼개서 실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줄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옵티마이즈 태그 안에 그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 뒤에 백엔드에서 컴파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태그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스테이지들의 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벌텍스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항상 각각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 한 머신 위에서 돌릴 수 있는 만큼의 벌텍스는 최대한 그 머신 위에다가 같이 돌려요. 즉 벌텍스 두 개가 한 스테이지로 묶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테이지를 결국에는 나누는 로직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피지컬 플랜 제너레이터 안에 스테이지 파티셔너가 있어요. 스테이지 파티셔너에다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제 몇 개의 스테이지로 어떤 기준에서 이 대그를 쪼개서 스테이지를 만들 것인가. 즉 예를 들면 벌텍스가 10개인 IR 대그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3개씩, 2개씩, 2개씩, 3개씩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장 효율적인 스테이지를 만들 것이냐라는 로직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각각의 대그를 토폴로지컬하게 트래버스 하면서 그 테스트 멀저빌리티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원투원 펑션이 아닐 때, 그리고 네, 그 뒤에 있는 이게 multiple in edges, 즉 그 incoming edge가 많은 vertex일 때는 또 그 스테이지를 나눠야 된다. 원투원이 아닐 때는 또 나눠야 된다. 즉 이제 원투원이 아니게 되면은 브로드캐스트 내지 셔플 어, 형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셔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워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 뭐 A라는 단어가 이 머신에도 있고 저 머신에도 있고 이 머신에도 있고 막 모든 것에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태스크에서는 A라는 거는 이 노드에만 모으고 싶다고 하면은 이 모든 노드들에게 다 그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노드에서 컴퓨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스테이지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 스테이지로 나누는 거 단위가 이제 태스크 하나가 되고요. 태스크는 그 스테이지의 뭐 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각각 다르겠죠. 펑션 자체는 같은데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는 다른 거예요. 파티션이. 그러니까 마이알 대그가 있고 마이알 대그의 각 볼텍스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서로 데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상 유리한 그 좀 묶어드는 것들이 묶으면 그게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 그 스테이지를 이제 그 하나의 스테이지를 하나의 그 VM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정확히 어떻게 나눠서 그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오퍼레이터가 뭐한세 리드가 있고 랩이 있다고 네. 쳐봐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네. 작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뭐 라인을 하나 읽어온 다음에 이거를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는 그냥 1대1로 그냥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한 10테라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1테라씩 이렇게 쪼개서 이 1테라의 인풋에 대해서 각각이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패널하게. 네. 뭐 리드를 해서 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페이지를 이제 뭐 책을 뭐 10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워드 카운트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패러라고 네, 패널하게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책에 뭐 단어가 엄청 많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북이라는 단어가 뭐 여기에도 등장할 수 있고 뒤에도 등장할 수 있고 뒤에도 등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북에 대한 전체 카운트를 결국에는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야 되는 네.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개념적으로 스테이지가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를 쪼개줘야 네. 그래서 그 스테이지로 쪼개는 기준은 한 노드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워드 카운트를 다 합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지가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럼 그 스테이지는 근데 그러면 한 노드에서는 절대 실행될 수 한 어떤 VM에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이 작업을 했던 노드들이 한 10개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 중에서 어떤 하나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작업들이요? 그쵸. 이 모으는 작업이 네. 어떤 하나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10개가 레플리케이션이 된다고 치면은 각 스테이지가 근데 그러면은 모으는 애가 10개가 되면은 하나로 모이지가 않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테이지라는 걸 나눠줌으로써 얘는 북이라는 친구들만 모으는 친구가 있고 뭐 피직스라는 거를 이제 또 모으는 친구가 있고 뭐 다른 뭐 뉴튼을 이제 뭐 모으는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스테이지를 나누는 기준이 이 컴퓨테이션이 한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도 괜찮다. 패러렐하게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게 스테이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스테이지가 결국에는 몇 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라는 것까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피지컬 플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결국에는 이 피지컬 플랜을 우리가 런타임 마스터에서 execute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돌리겠다라고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단가? 네. 그래서 5번이 왔는데 벌써 사실 런타임 쪽이 진짜 메인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뒤쪽은 참고로 그냥 그 클린업하고 이제 끝내는 부분이고 뭐 여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런타임 마스터에서 엑세큐트를 하게 되면은 뭐 뭘 하게 되냐면 아까 이 피지컬 플랜을 만들었죠. 이 피지컬 플랜에 대해서 그 엑세큐션 콜로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결국에는 스케줄러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고요. 그 뒤에 이 콜로블로 만든 친구를 그냥 따로 만들어둔 런타임 마스터 스레드에다가 그냥 서브미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런타임 마스터 스레드는 당연히 요 앞에 그 컨스트럭터에서 만들어지고 싱글 스레드 엑스큐터고 뭐 스레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레드를 여러 가지 해서 필요한 작업들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execute에서 스케줄 플랜을 해서 스케줄링을 해요. 밑에는 그냥 터미네이트하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컨테이너를 리퀘스트하고
뭐 컨테이너를 받으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요거의 요 클래스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뭐 거의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뭐 얀에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줬듯이 그거에 따라서 이벨리에이터들, 엑세큐터들이 세팅이 돼요. 네, 그 된다고 이제 쳤을 때 스케줄 플랜, 스케줄러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스케줄러에서 이제 결국에는 나뉘게 되는데 배치랑 스트리밍이 나뉘게 되는데 뭐 배치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해요. 그냥 그 뭐 태스크 디스패처라는 친구한테 뭐 결국에는 그 네, 테스트 디스패처라는 친구를 이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플랜 그 피지컬 플랜 있잖아요. 피지컬 플랜을 업데이트 플랜이라는 걸로 인해서 플랜 스테이트 매니저가 있어요. 플랜 스테이트 매니저는 우리의 플랜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친구고, 네, 결국에는 그래서 네, 스케줄 플랜을 통해서 두 스케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스케줄링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그 두 스케줄이 뭐 여기저기에서 불려요. 예를 들면은 뭐 엑세큐터에서 어떤 스테이트 리포트가 왔을 때 또 뭐 스케줄링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리트라이를 해야 된다거나 뭐 클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대충은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스케줄링을 해야 될 때 이제 두 스케줄을 이제 반복적으로 콜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나냐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로 엑세큐션이 돼요. 이 스테이지가 끝나면은 다음 스테이지가 스케줄링 되고 엑세큐션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링이 되는 반면에 우리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모든 스테이지들을 다 띄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서서 이제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로서 앞서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다음 스테이지한테 뱉어주고 얘가 또 프로세싱하고 다음 스테이지한테 뱉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송유관 만들듯이 송유관에서 기름 보내듯이 그래서 이제 뭐 파이프라는 이름이 붙은 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셋업을 해줘서 파이프로 연결된 스테이지들에서 프로세싱이 된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배치는 스테이지를 하나 띄우고 내리고 다음 스테이지 다시 띄우고 내리고 하는 거고 네. 스트리밍은 모든 스테이지를 그냥 띄우는 다음에 띄우고 쭉 통과시켜서 최종 결과물까지 그쵸. 여기에 나오면서 계속 들어오라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네.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태스크 자체는 결국엔 여기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요 스케줄러 안에서. 그 우리가 아까 전에 스테이지의 덱으로 만들었었잖아요. 피지컬 플랜이 스테이지의 덱이라 그랬는데 그 각각의 스테이지 안에서는 이제 몇 개의 태스크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태스크들을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서 이 태스크들을 요 펜딩 태스크 콜렉션 포인터라는 친구한테 모아서 덮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펜딩 태스크 콜렉션 포인터라는 친구 안에 들어있는 태스크들을 우리의 태스크 디스패처가 가져와서 네, 두 스케줄 태스크 리스트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태스크 리스트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주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줄링 하고 싶은 그 스테이지 안에 있는 태스크들만 그 태스크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태스크가 다 들어있겠죠, 미리.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태스크 디스패처라는 친구, 다시 이제 공통된 네, 스케줄링 태스크 론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태스크 리스트를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 펜딩 태스크 컬렉션 포인트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 친구를 거기에 있는 태스크 리스트에 있는 태스크들을 각각의 이제 뭐 레디가 아닌 친구들은 뭐 스키핑하고, 그리고 엑스큐터 레지스트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왔던 그 엑스큐터들이 있을 텐데, 그 엑스큐터 리스트에서 어떤 애들한테 스케줄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스케줄링 컨스트레인트, 즉 뭐 이 엑스큐터들 중에서는 내가 이 태스크를 스케줄링 하고 싶은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엑세큐터에는 태스크가 이미 한 막 10개가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또 남는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그런 데를 이제 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폴리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스케줄링 폴리시라는 것에 정의가 되어 있고, 스케줄링 컨스트레인트는 그 전에 미리 제외해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스케줄링 폴리시는 내가 한 5개 중에서 어떤 엑스큐터가 제일 돌리기 좋을까를 선택해가지고 돌리는 거라고 하면은, 스케줄링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외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그 앞에 있는 태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면은 이 오퍼레이터는 이 타입의 이 타입의 노드 위에는 뭐 돌아갈 수가 없다. 아니면은 뭐 이 노드의 인풋 데이터가 이 노드에 이 태스크의 인풋 데이터는 이 노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는 이 노드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컨스트레인트들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따라서 태스크가 스케줄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각각의 태스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n task scheduled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executor representer, 즉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온 그 컨테이너에다가 이 태스크를 또 serialize를 해가지고 거기서 schedule task라는 메시지 타입으로 그 executor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6번에 왔어요. 네. 그래서 엑세큐터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스케줄 태스크라는 친구를 메시지로 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스케줄 태스크라는 메시지를 쏴준 거를 이 각각의 엑세큐터는 이제 받아서 on task received 라는 펑션을 콜하게 되는데, 엑스큐터 서비스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한 컨테이너 위에도 이제 뭐 태스크를 여러 개 띄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엑스큐터 서비스라는 친구를 통해서 네, 캐시드 스레드 풀인데요. 뭐 아무튼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위에다가 론치 태스크라는 거를 이제 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요 론치 태스크를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deceleration, start tim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트릭으로 이제 뽑기 위해서 뭐 매저하는 것들이 이제 코드상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IR 대그는 뭐 그 태스크 안에 있는 이거 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internal IR 대그예요. 즉 그 전체 IR 대그가 아니라 그 태스크 안에도 이제 IR 대그를 이제 스테이지로 쪼갰을 때 이 스테이지 안에도 IR 대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IR 대그인데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준 다음에 뭐 시리얼라이저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준 다음에
또 태스크 엑스큐터라는 친구가 또 메인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데 태스크 엑스큐터 안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executor 점 execute를 하게 되는데 태스크 엑스큐터는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서 태스크가 결국에는 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뱉어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prepare이라는 펑션 안에서 그 데이터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것들 이제 다 세팅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파이프에서 읽어온다고 하면 파이프를 셋업을 해주고 내가 어떤 블락에서 읽어온다면 그 블락을 셋업을 해주고 해서 뭐 인풋 엣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 패처 리스트를 결국에는 완성을 시켜요. 데이터 패처 리스트에다가 뭐 막 만들고 아웃풋 컬렉터에다가 뭐 넣어주고 어떤 아웃풋 컬렉터를 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메인 아웃풋, 뭐 어디셔널 아웃풋 등등. 예, 그래서 어디다가 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읽어올지를 이제 밑에서 이제 어, 읽어오게 되는데 parent task view. 그래서 위에 있는 태스크에서 읽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소스 같은 경우에는 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소스를 셋업을 해줘서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커밍 엣지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는 뭐 실행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소스랑 뭐 페런트 태스크가 있는 친구들 리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셋업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do execute라는 함수가 네, 실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 프리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 태스크가 스타티드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핸들 데이터 패처스 얘가 하는 게 요 폴링 인터벌을 마다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까 전에 셋업이 되어 있던 그 리드에서 데이터를 계속 이터레이터 형태로 해서 네, 뭐 가져와서 각각의 데이터 패처가 이제 패치 데이터 엘리멘트를 하면은 그 엘리멘트에 대해서 on event from 데이터 패처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속 그 데이터 패처에서 이벤트가 왔다는 거를 밑에서 알려주게 돼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 피니시 마크는 이제 끝났을 때 콜되는 거고 레이턴시 마크는 레이턴시 마크라고 이제 어,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이프에서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매저를 해주는 친구고 워터마크는 그 스트리밍 쪽에서 이제 좀 보셨을 테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행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정해주는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워터마크를 처리해주는 코드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 프로세스 엘리멘트라는 펑션이고 프로세스 엘리멘트라는 것을 보시면은 아웃풋 컬렉터에다가 이밋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한 그 임플리멘테이션들은 이제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밋을 콜하면은 오퍼레이터 벌텍스의 트랜스폼에 데이터가 불리면서 결국에는 그 트랜스폼이 네, 적용이 돼서 각각 엘리멘트에 적용이 돼서 아웃풋 컬렉터로 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핸들 데이터 패처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릭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finalize vertex라는 뭐 펑션 안에서 그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한 데이터들을 이제 뭐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프로 된 거는 이제 계속
써주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핸들링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널라이즈 vertex에서는 다 클로즈를 하고, 뭐 파이널라이즈 아웃풋 아웃라이터들을 이제 또 이제 다 썼다라고 이제 뭐 그 신호를 주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이제 다 플러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꺼지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와, 너무 코드베이스가 정말 커서 이거를 이렇게 다 이 흐름을 다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냥 얘기만 했는데 한 시간이 금방 가긴 했지만 네. 혹시 녹화하신 파일 네네. 보내주시겠어요? 네네. 이거 어차피 제가 물건에 네, 몇 번 돌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이걸 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는 인턴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길.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언제까지 지금 되시나요? 제가 지금 그냥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제가 지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니까 대충 어떤 플로우인지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초급 추정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빔 어플리케이션을 네모에 돌리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고민될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각각의 어떤 스트링 오퍼레이션들을 IR 태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IR 태그 형태로 각 오퍼레이션들을 그러니까 DAC로 만들고 얘를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시키는 건데 음. 얘를 컴파일을 시킬 때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컴파일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얘를 다시 피지컬 플랜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스테이지로 쪼개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스테이지 안에서도 이제 각각의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IR 대기가 내부적으로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그 이 스테이지 하나가 태스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지 하나는 태스크, 패러렐한 태스크 여러 개가 되죠. 즉, 이 스테이지 하나가 뭐 태스크 10개로 이제 쪼개져서 10대 컴퓨터로 나누어져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워드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얘는 뭐 패러렐하게 캐슬이라는 단어를 쓰고 더블한 단어를 쓰고 그런 게 다 태스크가 되는 거고. 그 태스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맵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간략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맵 리드하고 맵 태스크가 첫 번째 스테이지고 뒤에서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너는 1부터 100페이지, 너는 100부터 200페이지, 너는 뭐 200부터 3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나뉘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단어 개수를 이제 계속 세는 거예요. 네. A 한 개, 더 두 개, 뭐 A 한 개, 더 한 개, 뭐 뉴턴 한 개, 필츠 한 개, 북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결국엔 사실 얘가 그 1부터 100페이지 안에서 이제 또 겹치는 것들은 컴바인이라는 거를 해줘서 컴바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리듀스 오퍼레이터에게 주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파티셔너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해시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태스크가 뭐 한 4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해시 값에 뭐 나누기 4 했을 때 모드 값이 뭐 0,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인 거는 여기로, 1인 건 여기로, 3인 건 여기로, 뭐 4인 건 여기로 해가지고 같은 해시 그 값에 이제 뭐 모드를 이제 뭐 해가지고 가지는 친구들끼리 결국에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이제 뭐 북이라고 하면 해시값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이제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뭐 리듀스가 4개라고 해도 글로벌한 데이터들은 다 수집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북이라는 친구 뭐 하나의 엑스큐터 위에 뭐 다른 피직스라는 친구도 다른 엑스큐터 위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쓴 데이터들을 다 합쳐보면은 그게 전체 아웃풋이 네,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스테이지마다 패러렐한 태스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어서 네. 그걸 바탕으로
피지컬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 피지컬 플랜을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스케줄링을 한다는 게그 스테이지들을 스케줄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그러니까 여기 스케줄링을 정확히 어떤 오브젝트를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태스크를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는 거죠. 그 스테이지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스테이지로 나누어졌을 때, 아, 얘네들은 이 스테이지는 결국에 태스크 10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에서 얘네들을 실제로 태스크로 만들어줘요. 그 이유는 이제 배치냐 스케줄링, 배치냐 스트리밍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각각 이제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약간 다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이프를 쓰느냐 아니면 블락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러에서 결국에는 태스크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저 어떤 플로우 문제는 그래서 태스크를 스케줄링을 해서 그거를 스케줄링한 태스크들을 시리얼라이즈해서 엑스큐터로 시리얼라이즈 시켜서 엑스큐터로 보내죠. 엑스큐터로 보내고 엑스큐터에서 실제 받아서 이제 읽고 작업하고 뱉고 이거를 엑스큐터. 데이터 플로우가 실제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엑스큐터에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큰 그림은 대충 날 거예요. 네, 이 코드를 제가 그러면 이제 공부를 방학 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 공부를 할 때 네. 이 지금 설명해 주신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이 변수는 어떤 걸 저장하고 이런 플로우를 엄청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직접 뭔가를 해보건 아니면은 뭐 옵션을 조금 바꿔보든 해가지고 직접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핸즈온이라고 하죠. 핸즈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떤 구조인지를 코드를 보면서 이 코드는 뭐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다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뭘 하고 이게 여기 왜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스테이지 파티셔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바꿔서 이렇게 스테이지 파티션을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어디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 파티셔닝을 하는 부분이 스테이지 파티션 하니까 그쪽을 이제 건드리면 되겠죠. 옵티마이징 하는 데가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네. 옵티마이징 안에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옵티마이징 and generating physical plan이니까 여기 네, physical plan generator 안에 스테이지 파티셔너가 들어있죠. 네. 돌려보면서